안녕하세요. 부천 여기저기TV 박중현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부천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개발 사업과 해당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들어서는지, 그래서 그 아파트에 대한 청약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보면, 배경은 부천 종합운동장 역사 신설 및 광역 접근성 개선에 따른 역세권 개발 필요성이 대두가 됐는데요. 현재 7호선이 운행 중이고 2023년까지 대곡소사선이 완공될 예정으로 공사 중이며 GTX B와 D가 도입됨으로써 교통 요충지로 급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도시 자족 기능 확보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인구 경제 과밀로 도시 쇠퇴 및 개발 가용지 부족에 따른 도시 성장 한계에 직면을 했고요. 고부가 가치의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적 도시 개발을 통한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해서 다양한 도시 기능이 공존하는 창조적 지역 발전을 위해서 본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면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이고, 위치는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춘희동 8번지 1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49만 제곱미터이고 주거용지로는 1522세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독주택이 27세대, 행복주택이 993세대, 연립주택이 112세대, 주상복합이 390세대입니다. 특징은 해당 지역이 쿼드러플 역세권이 되는데요. 7호선이 지금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에 완공될 예정인 대곡소사선이 건설 중이고요. 그리고 GTX B와 GTX B가 이 종합운동장역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GTX B와 GTX D가 들어설 GTX 더블 역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 회색 라인이 GTX B가 되겠는데요. 2020년 6월 기준으로 해서 2029년에 완공될 예정이고, 인천 송도에서부터 남양주 마석까지 운행될 예정으로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지나서 신도림, 여의도, 용산을 지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GTX D는 2021년 7월 기준으로 해서 기간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이 노선이 GTX B가 되겠는데, 기존의 GTX B를 부천 종합운동장역부터 해서 용산역까지 가는 이 라인을 활용하는 것으로 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 종합운동장역의 환경 영향 평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EIA-SS 시스템에서 부천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 사업을 클릭을 해서 다음 자료를 봤는데요. 먼저 주택 건설 계획을 보면 단독주택은 27세대, 공동주택은 1105세대, 그리고 연립주택은 112세대, 아파트는 305세대, 688세대로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전부 행복주택으로 건설될 예정이고, 따라서 993세대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이 390세대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합계는 1522세대가 건설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주택건설 위치 및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면 이곳이 종합운동장역이 되겠고요. 먼저 단독주택은 이곳에, 연립주택은 이곳에, 그리고 행보주택 아파트 1, 2는 이곳에, 그리고 주상복합은 이곳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역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그 가치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993세대의 행복주택 입주 대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취준생 포함해서 청년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학교와 직장에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 대상은 먼저 대학생이 있는데요. 대학생은 입복학 예정자 또는 학교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으로 해당 지역에 당첨될 경우에 최대 6년까지 입주가 가능하고요.
4회 초년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또는 소득활동 총 5년 이내 미혼자이며 최대 6년,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한 신혼부부로 최대 10년, 노인계층은 만 65세 이상 해당 지역 거주자로 최대 20년, 취약계층은 해당 지역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로 최대 20년, 산단 근로자는 산업단지 소속의 기업 근로자로 최대 6년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행복주택에 대한 Q&A를 한번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 당첨되면 향후 분양받을 때 청약통장이 사용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은 청약통장 사용과 무관하고요. 부모님 소유집에 거주하는 청년일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청년은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능하고 부모 집과 상관이 없습니다. 40대 미혼인데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은 청년 계층의 청년과 고령자 계층에만 있습니다. 한 번 당첨되면 행복주택의 재청약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도 이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상동의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자 공고가 떴는데요. 먼저 LH 청약센터에 들어가 보면 부천 상동 행복주택을 입력해보면 2021년 6월 24일부터 마감이 7월 14일날 된 부천 상동 행복주택 입주단 모집 공고에 대한 자료가 나옵니다. 해당 자료를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상동 행복주택의 위치를 보면 지도에서 이곳이 1호 라인이 되겠는데요. 동래역 바로 인근에 있고요. 중동역이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은 이런 식으로 건설될 예정이고 타입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해서 16, 26AB, 36AB, 44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 행복주택 기준으로 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면 먼저 평형은 전용면적 16.98제곱미터 이걸 16 타입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8평입니다. 그리고 26AB는 13평이고 36AB는 18평, 44는 22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취약계층, 노인계층, 신혼부부, 산단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은 상동 행복주택의 경우에 40명, 사회 초년생은 120명, 그리고 취약계층이 14명, 그래서 합계는 174명이고 비율은 전체 중에 2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3,240만원에서 3,880만원 정도 이상이 되고 월세는 14만원에서 16만원 정도, 그리고 13평 타입은 대학생이 10명, 사회 초년생이 30명, 취약계층이 36명, 노인계층이 40명, 합계 116명으로 전체 중에 18%를 차지하고요. 보증금은 최소 4,980만원에서 6,308만원으로 월세는 21만원에서 26만원, 18평 타입은 사회초년생 60명, 취약계층 12명, 노인계층 24명, 신혼부부 20명, 합계 116명으로 전체 비율의 18%를 차지하며 보증금은 최소 6,720에서 8,960만원, 28만원에서 37만원, 22평 타입은 신혼부부 224명에게 배정이 되며 전체 비율은 36%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1억 720만원 정도 이상이 되고 월세는 45만원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합계는 대학생이 50명, 사회초년생 210명, 취약계층 62명, 노인계층 64명, 신혼부부 24명으로 그 비율은 대학생이 전체 8%, 사회초년생이 33%, 취약계층이 10%, 노인계층이 10%, 신혼부부가 39%로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보증금과 월세는 보증금을 증액할 경우에 월세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천 종합운동장역에는 행복주택이 993세대가 들어설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전부 다 60제곱미터 이하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경기도 교통요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종합운동장역 주택 건설 계획을 보면
단독주택이 27세대, 공동주택이 연립 112세대, 아파트 행복주택이 993세대, 주상복합이 390세대. 요거 행복주택과 주상복합에 관련된 청약을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